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3월에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전해 알루미늄 제품 30억 달러어치의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시작됐죠. 미중 무역 전쟁. 이제 막바지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어요. 예, 그러네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미국 백악관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단이 오는 30일과 다음 달 8일 각각 중국 베이징과 미국 워싱턴에서 제10차 고위급 대면 협상을 이어간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양국은 다음 달 초 협상을 마무리 짓고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양국 정상이 무역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양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서 90일간 무역 전쟁 휴전에 돌입을 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기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국산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지만 양국은 협상 기한을 연기해 왔습니다. 미중 양측은 지난 5일 종료된 9차 협상 이후에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 협상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 설치에 동의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미중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양국 사이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은 양국이 지적재산권, 그리고 강제기술 이전, 비관세 장벽, 농업, 환율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처음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무역 전쟁을 선포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불공정하다 라고 낙인 찍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정책이라든지 자국 기업 지원금 제도 등을 통해서 중국 기업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개혁하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고 있는 막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미국 제품 더 수입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미국은 최종 목표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것들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하는 차원에서 이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곡물, 가금류,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과 유전자 변형 종자에 대한 승인도 지금보다 좀 신속하게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중국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자국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계속해서 지적해왔죠. 그래서 네. 이 위안화 가치 안정을 명문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죠. 미국 기업의 기술을 강제로 빼앗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붕괴하는 부분이죠. 네, 뭐 예. 도둑질이라고 표현까지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기술 도둑질로 불리는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지만 중국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단 계속해서 부인을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예. 이 기술 도둑질이란 지난해 미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정부 주도로 미국의 자동차, 정보통신, 항공 등 이 첨단 기술 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어떻게 탈취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규정한 관행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중국은 합작 투자만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지분은 50%까지밖에 못 가집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서 해외 기업으로 하여금 합작한 중국 기업에 기술을 넘기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특히 합작 회사로 참여한 해외 기업의 기술 권한은 10년만 인정해 주는 반면에 이 중국 기업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함으로써 네. 이 중국의 기술 베끼기가 손쉽게 진행돼 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 내부에서만 이런 기술 탈취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서도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각종 보조금과 외교적 보호 등 드러나지 않는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항공, 반도체, 정보기술, 바이오테크, 신재생에너지 등 미국 기업을 인수해서 기술을 빼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2003년 1월에 화웨이가요, 이 미국 IT 회사인 시스코 시스템즈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의 라우터라든지 스위처에 들어간 이 특허 기술 등을 무단으로 빼갔다는 내용이었는데 그해 10월에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가 됐지만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치권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경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은 중국의 특허 법규가 허술해서 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용을 허가해주면은 그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자, 이게 조금 어렵잖아요. 일명 중국하면 짝퉁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베끼기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전방위적으로 무기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베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특허 법률 강화해라. 그래서 특허를 받은 지식재산권이 도둑맞지 않도록 법률을 엄격하게 이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사실 미국 쪽의 입장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요? 그냥 혹시 1년 전에 그 중국의 입장들이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기억을 떠올려 드릴게요. 지난해 3월에 미국이 보복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곧바로 동일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내놓는 방식으로 네. 상당히 자신만만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당시 류허 중국 부총리, 지금 협상을 이끌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잘 준비하고 있고 국가 이익을 지켜낼 실력이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 관료들뿐만 아니라 중국 내 여론들도 미국과의 전면전이 전혀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복을 위한 반격에 나서야 한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2017년 말 기준으로 1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조 원에 달하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미국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거 대량으로 매각해버릴 거야? 라는 식으로 약간 협박 카드를 네.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게다가 중국은 중국 내에 진출해 있는 그 수많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볼모로 오히려 미국 내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무역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게끔 유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제너럴 모터스와 피아트 크라이슬러, 세탁기 제조업체인 월풀, 오토바이 업체인 할리 데이비슨 등은 관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생산 비용 자체가 늘어나자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는 이렇게 해줄 거야라는 식으로 정말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완전 전면전으로 이렇게 좀 대하다가 갑자기 지금 중국이 좀 입장을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로 좀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무역 흑자 중 대미 흑자,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거둔 흑자의 비중이 65%로 나타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고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전체 무역 적자의 47.1%를 차지할 정도로 불균형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따라서 현실적으로 아직은 중국이 아쉬운 게 많은 상황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대두를 미국에서 사오는데 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중국 내에서는 말 그대로 대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이 대두가 왜 중요하냐면 그 자체로 기름을 추출하기도 하지만 그 남은 찌꺼기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돼지의 먹이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작물인데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넓다고 해도 소비되는 대두를 다 충족할 만큼 경작할 땅도 부족하고 그 당시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기도 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봤던 게 중국 측의 대두를 비싸게 수출하고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싸게 사들이는 이런 이중무역의 중간에 있었죠. 예. 자, 이처럼 현실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중국 내부적으로 시진핑의 경직된 대미 경제 정책이 무역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책임론이 대두되기도 했고요. 또 무역 전쟁이 촉발된 원인을 이 근래 애국주의 정서에 편승해서 자국의 위상을 과장한 홍보와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 서방 선진국의 우려와 경계심을 산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동안의 공격적인 홍보 기조를 바꾸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 실리적인 전략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력을 더 쌓고 좀 숨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드러냈다라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거죠.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전쟁이라는 게 한쪽만 뭐 무조건 승리하고 한쪽만 무조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서도 이런 입장이겠지만 미국도 그에 반해서 좀 피해를 입었던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가요? 네, 지난달 16일 로이터 통신은 UC 버클리와 UCLA, 컬럼비아대, 예일대 등 미 주요 대학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지난해 미국 경제는 국내 총 생산의 0.04%에 해당하는 78억 달러, 약 8조 9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수입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상대국의 보복 관세 탓에 수출도 급감하면서 미국의 수출은 11%, 수입은 3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무역 전쟁을 시작할 지난해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와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게 되면 무려 8에서 9%까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 후반 또는 2% 초중반으로 내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계 두 강대국 간의 전쟁이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수 부품과 원자재가 그래도 국내에서 생산되고 어느 정도 규모의 내수 시장 등이 부분적인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는 달리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대만 같은 작은 개방경제 국가라면은 이런 무역 전쟁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 세계은행은요, 국제무역과 제조업 활동이 동력을 잃고 있는 데다가 지속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권 사이의 무역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전 세계 주식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의 현재 상황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한번 핫 키워드로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